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박수현입니다. 과열된 경기가 식어가는지 혹은 둔화에 따른 침체인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줄줄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구인구직 보고서에 이어서 조금 전 ADP 민간 고용도 발표됐는데요. 이렇게 혼재된 재료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상품에 적용하면서 수익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 전략들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12월 들어 처음으로 찾아뵙는 날이네요. 자, 어느새 2023년도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월에 이어서 11월 산타랠리가 있었죠. 12월 아직 초반이지만 아직은 산타랠리에 이 2달 연속의 어떤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겠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해 주는 것들, 비농업 관련 여러 가지 좋은 지표들이 이제 생각보다 인플레에 어떤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산타랠리의 불씨가 아직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연말까지 무사하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냥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잠시 후에 시청자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제공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말 수익 랠리를 위해서 오늘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빠짐없이 전략들 챙겨볼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매주 한 번만 나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요일 말고 다른 날도 전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1초 만에 입장을 해주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천명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는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6일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간밤 미국 노동부가 10월 구인이직 보고서 졸트를 발표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구인 건수는 2년 반 만에 최저치인 873만 건으로 확인됐는데요. 구인이직 보고서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채금리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과도했다는 우려로 인해 소폭 반등하는 분위기였지만 지표 확인 이후 다시금 낙폭을 키우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여기에 조금 전 발표된 미국의 11월 ADP 비농업 고용마저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하면서 고용 둔화에 무게를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연준의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에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주로 움직여온 달러 인덱스가 유로화 하락에 힘입어 이준의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금 가격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가파르게 하락 중인 유가가 5개월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오며 70달러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투자자들은 지난주에 결정된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에 실망 매물을 추려하고 있고 더불어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그간 안정적이라고 평가해온 중국의 신용 등급을 6년 만에 부정적으로 하향하면서 중국발 수요 우려까지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미 연준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독일의 종합금융회사 도이체뱅크는 ECB가 내년에 기준금리를 100베이시스 포인트가 아닌 150베이시스 포인트 내릴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핫 이슈 4가지 상품별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나스닥 상품 살펴보면서 이 속에서 이슈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프리장에서 빨간불 켜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0.61% 상승하면서 16,00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차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22시 24분경부터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ADP의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되면서 상승 양봉을 크게 또 보여줬고요. 다시금 좀 바로 반납하는 모습이 보여주나 싶었지만 지금은 다시 좀 완만하게 또다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표 발표 이후에 달러와 국채 금리마저 조금 약세로 돌아서면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0.61% 상승하면서 현재 부근에서도 양봉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나스닥 프리장에서의 전략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차트 흐름 확인해 봤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프리장에서 어떤 매수, 매도 이 포지션 중에서 어떤 포지션 유리할까요? 일단은 매수 포지션을 잡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아직 미 개장이 열리기 아직 시간이 한 30분 남아 있죠. 네. 근데 일단은 현재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11시 30분에 또 어떻게 시장이 급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16,006 일단 진입가를 먼저 드릴게요. 짧게 일단 수익을 가져갈 것을 권장을 좀 드리고요. 16,605 사이에서 16,605에서 지지를 좀 받아준다. 16,000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6,005 그다음에 16,024 거기서 저항을 좀 받아준다면요. 저항을 받으고 짧게 한 40티 정도 수익을 내실 거 매도로. 일단은 추세는 좀 상승이지만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근거는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한 짧게 한 40대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나중에 좀 이따 11시 반에 열리겠죠. 그때 자세하게 또 분석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배경을 이제 설명을 좀 시향적으로 드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졸트 보고서가 12시에 있었죠. 어제 12시. 오늘 자정이죠. 자정. 12시에 있었는데. 자, 이때 어땠습니까?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이 3개가 동시에 출현이 됐어요. 자, 그럼 어제 비농업이 예상보다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자, 낮게 나왔으면 이게 이 정도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어제 거의 1% 이상, 최소한 1% 이상은 상승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승을 못하고 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 30분 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일단 그러면서 거의 장마감 할 때까지 거의 변동폭이 없은 거의 박스권으로 매매가 이제 장이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장이 열리면서 어제 어떤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그죠? 상당히 또 끌어올리다가 지금 팽볼하다가 지금 장대 양봉이 지금 나온 상황. 이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오늘 뭡니까? ADP 비농업이 또 신호를 긍정적으로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꼴을 역발상으로 우리가 좀 오늘 상황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 자, 어제 말씀 졸트가 예상보다 그렇게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수가 그렇게 제한적이었죠. 오늘도 현재 낮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저희 이것도 상당히 오늘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얘기죠. 상승폭이 오늘 상당히 제한적인 걸 봤을 때는 언젠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시향적으로 상당히 좀 제한폭이 상당히 크겠다. 그렇게 시향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제가 30분 봉을 띄워놓은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맨 좌측의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게 4일, 12월 4일입니다.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와줬죠. 이 자리가 16,030 정도, 25에서 30 정도 되는 자리예요. 자,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못 해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붕괴 저항을 받아주면 여기가 오늘 최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해준다면
16,050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대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술적으로 봐더라도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분봉으로 5분봉으로 한번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자, 5분봉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상황이 16,022 요 근방에서 어쨌든 지금 뭐 상승하려고 여력을 다하고 있으나 되게 지금 힘을 못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더라도 이제 자, 파동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자, 파동을 보시면 일단 20시에 그죠? 20시에 이유도 없이 내려왔죠. 이유도 1파 하락, 2파, 3파가 만들어지면서 21시 30분부터 어떻게든 원웨이 하락이 지금 현재 이루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원웨이 하락장이 상당 시간 지속이 됐어요. 지금 9시 반부터 이런 장이 열어졌다는 거는 지금 거의 그죠? 1시간 반 정도 이게 원웨이 하락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좀 차트는 좀 보여드릴 수 없는데 다우라든지 지금 S&P를 보더라도 얘보다는 이제 나스닥보다는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어차피 이제 세계는 커플링에서 같이 움직이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얘도 똑같은 그런 상황들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일단은 우리가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다시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서 짧게 수익을 내오시고 그러고 나서 11시 반 정도에 다시 한번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매매 전략을 다시 짜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자, 어쨌든 핫 이슈는 이제 빅스예요. 우리가 시카고 공포지수라고 우리 시청자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이제 리얼 우리가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채금리가 있어요. 국채금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핫 이슈는 10년물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자,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이 향방이 반비례 관계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보시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셔라. 근데 지금 이제 좀 불안하다. 그러면 좀 기다리시면 돼요. 27분 아직 뭐 장 개장되려면 아직 27분이 더 남았으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투자를 마인드 컨트롤 해가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스닥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프리장에서의 전략 챙겨봤습니다. 개장 이후의 흐름도 방송 중에서 저희가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포지션과 자리값 계속해서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방송만 있는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천명 마선님과 함께 하면서 자리값 그리고 해외 선물에 대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1초 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천명 마선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현재 프리장에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2.13% 밀리면서 70.7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하락권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가 더욱더 하락의 이 상승, 이 하락의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11시 부근에 장대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와줬고요. 현재에는 지금 70달러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70.65달러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도 이전에 최고치까지도 올라가줬고 중국발 수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크루드 오일이기 때문에 5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포지션 잡아봐야 될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굉장히 깊은 하락폭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크루드오일은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느 포지션 좀 유리할까요? 네, 지금 뭐 너무나 많이 내려왔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반발 매수세는 분명히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차피 매도는 맞습니다. 추세적으로 매도는 맞는데 일단 72.45달러 진입가를 먼저 드릴게요. 71.45달러죠. 71.45달러까지 한번 반등을 해온다면 거기서 저항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쨌든 지지를 몇 번 해주다가 올라가고 지지를 해주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오늘 변곡 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71.45달러에서 한번 저항을 받아주면 여기서 짧게
워낙 지금 대세 하락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20틱에서 3틱씩 정도 그죠? 그렇게 수익을 내셔서 오일은 마무리하시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입가 말씀드렸고요. 자, 시향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이제 그 오일이 내렸던 이유는 코에 걸면 코걸이, 기에 걸면 기걸이라고 몇 번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간만에 거의 102대까지 한번 내려왔었어요. 달러 인덱스가. 그죠? 그러다가 어제 104 초반대까지 근접을 했고 아까 제가 방송하기 전에도 104 초반을 좀 찍고 있다 지금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내려갔다는 건 아직도 달러가 약간은 강세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도 내려가는 거 요인일 것 같고 1차적으로. 자, 2차적인 요인은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되겠죠. 자, 특히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오늘 제 지표 발표가 또 자정에 있는데 유가 지표가. 자, 지금 사우디가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자발적 감산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틈을 타서 미국 애들이 지금 원유 수출량을 늘리고 있어요. 원유 생산량 자체를. 결국엔 시장에 어떤 잠식을 하겠다는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사우디는 또 괘씸한 거예요. 이것 봐라. 이 틈 타서 우리의 어떤 지역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좀 심산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뭐 내년에 추가적으로 사우디가 감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역으로 또 증산하게 되면 이게 또 골치 아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다 보면서 시장이 계속 안 좋게 흘러가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결정적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유가가 하락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또 하셔야 되냐면 자, 결국에는 유가가 하락했다는 이거는 가장 제가 느끼는 거는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온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 무디스사에서 중국 신용 강등을 시켰죠. 자, 이거 되게 큰 겁니다. 이거는 되게 큰 뉴스예요. 자, 경기 침체, 그러니까 강등을 시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국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중국의 어떤 석유 수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인구가 제일 많이 쓰고 많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게 여파를 받아서 유가가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그러니까 생산량은 많은데 그죠? 수요가 적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유가가 전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저번에도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분기가 70달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럼 만약에 70달러를 분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추가적인 어떤 그죠? 유가에 대한 하락이 존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한테는 좋은 얘기지만 결국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서막을 울린다. 그럼 지수에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오늘 관전 포인트는 뭐 얼마 안 있습니다. 70.65 현재 70.65가 저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보실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기까지 저항받지 않은 이상은 오늘 매매하지 마시고요. 오늘 시심달러를 붕괴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그다음에 내일의 어떤 투자 자료를 다시 짜 나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일 이슈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 정말 쉽고 빠르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지표가 혼재된 상황에서 정말인지 우리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에 산타가 오기는 하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선물 시장을 떠나서도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에 정말 산타가 언제쯤 왔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내일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스터님, 내일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다른 분들도 오시게 된다면 이 산타가 어느쯤 왔는지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결국에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11월에 산타 랠리가 정말 잘 왔어요. 그죠? 올해는 루돌프가 너무 건강해서 썰매를 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12월에도 무사하게 끌고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모든 시청자들 갖고 기대하시는 핫 이슈는 결국엔 12월에 산타 랠리가 이어질 것이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산타 랠리가 저는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나와줘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요. 그 원리들 논리적으로 제가 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까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11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벌써 오늘 이제 오늘 6일이죠, 6일.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깔끔하게 한번 내일 강연에 참가할 테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알고 싶으면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어떤 내용들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지를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아직 12월 초가 이제 곧 또 끝나기 때문에 산타가 언제쯤 오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해외 선물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국제적인 이슈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궁금한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진행하게 되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까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전과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이슈 해석과 맞는 그러한 전략들 짜가 보실 수 있는 기회 꼭 잡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무료 온라인 링크는요, 이 공개 방송 링크는 노란톡방 입장하셔야지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보고만 있지 마시고 스캔하셔서 바로 링크 뜨면은 그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좀 생소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1번으로 1000명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언제든지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리정에서 0.53%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204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시 15분경에 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2049달러 선을 22시 47분경에 기록을 하고 현재는 2046달러 부근 안에 이 박스권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하락에 좀 음봉을 좀 몇 개 보여주기는 했지만 다시금 이를 또 딛고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골드의 상황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상승과 하방 어느 쪽으로 잡아보면 좋을지 1000명 마스터님과 함께 철저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까지 차트 확인해 봤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 그리고 관망 중에서 어느 포지션 제일 좋을까요? 상당히 지금 애매한 지금 포지션에 와 있는데요. 일단 진입가를 먼저 드리고 네. 왜 이렇게 애매한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차트는 모든 거를 다 표현을 해주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현명하게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데 오늘 그 모변 교과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게 5분봉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그죠? 그 1시간가량을 계속 어디선가 자꾸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길게 보자면 16시부터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왔다 다시 한번 끌어올렸는데 이 자리가 공교롭게 2050온수 자리예요. 그래서 2050온수까지 올라왔다가 저항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결국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요. 짧게 수익을 이것도 20틱에서 20틱, 30틱 정도 수익을 내실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릴게요. 자, 20틱, 30틱도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짧게 좀 가져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시향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이슈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일단은 제가 달러 인덱스 가지고만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리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를 잠깐 보고요. 말씀 좀 드릴게요.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 잠깐 내릴게요. 예.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달러 인덱스죠. 제가 몇 번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렸는데 자, 달러 인덱스가 도대체 뭐야? 이걸 가지고 왜 골드하고 비교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가지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충분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궁금하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내일 강연회 때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달러 인덱스예요. 현재 0.08 하락 중에 있어요. 아까 하락이 거의 마이너스 0.011 몇까지 갔는데 많이 회복을 했죠. 이제 103.97. 제가 보기엔 이게 104를 다시 한번 또 안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미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달러가 무너져 버리면 미국 경제가 흔들립니다. 미국은 미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다시 한번 104까지 올리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결국엔 다시 지켜내요. 아까도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위협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송하기 전에 잠깐 보니까 1315원까지 올라왔어요. 1200 후반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올라간다면 결국엔 이건 골드하고는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골드는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죠. 그죠? 자, 화면 잠깐 좀 내리고 다시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차트로 그죠? 그래서 좀 여실히 딱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셔야 돼요. 어차피 11시 반 정도 되면 뭐 달러 인덱스도 변화가 있을 거고 얘도 변화가 있겠죠. 뭐 아시다시피 오히려 골드는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 미장이 열리고 나서 달러 인덱스만 정확히 맞아주면 방향성에 맞아서 변동폭이 나스닥보다 그렇게 크질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매매하기가 더 심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투자를 권해주는 어떤 스킬의 한 방법 팁이니까 그것도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일본 그런 거 뭐 설명할 필요 없고요. 이것만 보시고 짧게 2050 온수에서 20, 30 정도 저항받을 시에 수익을 내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50달러 저항 확인 후에 단기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달러 인덱스 확인하면서 실시간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해보실 수 있는 노란 톡방으로 지금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또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이 네모난 상자 위에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이 링크 보고만 있지 마시고 꼭 누르시면은 1초 만에 입장 가능하시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천명 마스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천명 마스터님의 매매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매매 일지 확인해 봤는데요. 나도 저런 매매 이런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정말 알찬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마스터님 오늘 강의 풀어볼까요? 네. 자,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많은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1월부터 이제 뭐 원회의장은 항상 우리 곁에 잔존을 하죠. 자, 근데 원회의장만큼 정말 공포스러운 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또 우리가 원회의장을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많이 갖는 그런 시장이에요. 공교롭게 11월부터 자, 11월에 이렇게 산타레리가 올지는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장시간
지금 나스닥 거의 5주 넘게 지금 상승 중에 있어요. 거의 뭐 11월 한 달 그냥 원의 상승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고요. 12월 달에도 지금 뭐 거의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항생 그죠? 어제 항생에도 이제 뭐 무디스사 신용 강도인에서 어제 원웨이 야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 게 바로 원웨이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깔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자 12시 전까지 들어오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 한해서 제가 그 노란 카톡방에다가 오늘 교육할 수 있는 영상 자료 보내드리고요. 거기로 끝나지 않겠죠.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가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원웨이 장이라는 게 이제 매수에 대한 장이 있을 테고 또 매도에 대한 장이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매도에 대한 장을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원웨이 장에서 당하지 않는 방법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 전혀 문제 없이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뭘 알아야 되느냐?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자, 결국 매매에 대한 시나리오가 정확히 나와주셔야 돼요.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자, 그럼 시나리오라는 게 자,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다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없이 뭘 섣불리 덤비질 않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있잖아요. 주식을 하든 해외 선물을 하든 이런 돈과 관련되는 걸 하면은 처음에는 계획을 나름대로 잘 잡으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막상 다 진입을 하고 나면 그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묻지마 투자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원회장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짧은 시간이니까 우리 시청자 최대한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짜자. 그러면 첫 번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겠죠. 진입을 안 하고 관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진입,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입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손절이라는 걸 해야 되죠. 자, 손절은 우리가 무조건 걸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첫 책이고요. 자, 손절은 안 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역으로 따지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30대 정도 손절을 걸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근데 손절만 딱 걸고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후회를 하죠. 그래, 맞았어. 손절 안 거는 게 맞았어. 과연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나는 손절만 자꾸 당하지? 그거는 자기가 공부를 덜 한 거예요. 그럼 역으로 따져서 손절을 안 당하고 손절을 안 걸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원회장에서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은 무조건 걸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즉 손절 안 걸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손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그다음에 이제 익절이죠. 익천이라고 그러죠. 익절. 그죠? 익절. 자,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는 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죠? 자, 미래 가격을 어떻게 압니까? 신만의 영역을 어떻게 개인이 알 수 있냐는 얘기야. 우리는 예측만 가능하다는 거지. 그 예측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죠. 네. 다시 중요한 건 한 틱도 수익입니다, 여러분. 자, 어디 가서 땅 파보십시오. 돈 1원 한 푼 안 나옵니다. 자, 손실 안 보고 단돈 1원이라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어떤 투자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제가 우리 노란톡에 우리 시청자분 항상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손실에 익숙하지 마라. 수익에 익숙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기 때문에 익절은 정말 무한대로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쫙 지니까 동시에 손절과 동시에 익절은 어디까지 먹고 나는 빠져나오겠다. 그러면 무조건 철칙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 규칙만 지키고 나서 우리가 원회장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솔루션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원회 이제 매수장이죠. 아, 처음에는 모르죠. 네. 얘가
원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맞아요. 지나고 나니까 참 누가 얘기를 하겠죠. 야, 지나간 차트 갖고 누가 얘기 못해. 다 하지. 나도 처음에 내가 원해회장인지 어떻게 알까요? 이제 경험상 저는 원해회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그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세수, 내수를 내다보듯이 이것도 바둑 두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오랜 경력, 27년의 경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야, 이 상태로 가면 원회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런 확률이 거의 90% 맞더란 얘기예요. 자, 일단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자, 일단 이 원회장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일단 처음에 우리가 수렴을 하죠. 모든 이평선이 다 모여 있게 돼 있어요. 원회가 되려면, 그죠? 필수 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입이라는 걸 딱 포인트를 잡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매수일 때는 골든 크로스가 나와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5일 이평선이 20평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을 때 이게 매수다고 우리가 관점을 보면서 진입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진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손절을 무조건 걸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손절을 안 걸고 가느냐? 안 되죠. 그럼 손절의 기준이 뭐예요? 자, 어떻게든 5일 이평선을 제가 캔들선이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자, 캔들 따라 5일 이평선 항상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럼 매수면 어떻게 돼요? 매수 밑에가 매도했을 때 매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매도일 경우 5일 이평선 밑에 있어요. 무조건 밑에 있단 말이에요. 보시잖아요.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 있으면서 거의 90%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지지를 올라가려고 지지를 해주는 거죠. 저항받으면 내려가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진입과 동시에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손절을 잡은 것도 제가 이제 탄력적으로 일단 손절을 잡아야 되는데 현상화 컨디션을 보니까 20틱에서 30틱 정도면은 손절 범위가 되더라. 그러면 짧고 부담이 없죠. 자, 그러고 나서 아까 골든 크로스가 나와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여기서 자, 매수인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들어가지 음봉이 나올 때 안 들어가잖아요. 자, 양봉이 이렇게 나와줬다면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수익을 네가 계속 당신이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이격이라는 거예요. 이격이 뭐냐? 자, 5일 이평선이 캔들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일 이평선하고 이 간격을 이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상방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거의 100%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로 뒷받침하는 게 또 뭐가 있냐?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이에요. 또 240도 있지만 일단 단타니까 그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20일 이평선 다음에 60일이 또 있어요. 얘가 120일 있고요. 여기가 240일 있습니다. 자, 딱 보세요, 여러분. 멀리서 보셨을 때. 다 우상향을 다 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방으로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평선이 뭐예요?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자, 잠깐 지워볼까요? 잠깐만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정리를 어디서 할 거냐. 아까 저 무한대로 수익을 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격이 좁아지는, 다시 평평해지는 20일 이평선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여기 평평 요 구간이 돼요. 여기서 미련 없이 청산을 하고 나면 익청을 하고 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시나리오 우리가 진입을 했다라면 우리가 얼마 정도 수익을 냈을까요? 1배, 2배, 3배, 4배. 그죠? 괜찮은 장사죠. 자, 30만 원, 예를 들어 30만 원 손절을 내가 손실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그러니까 30만 원 예를 들게요. 120만 원을 볼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 배팅을 가겠습니까? 자, 해외 선물은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 매수로 갈 것이냐, 매도로 갈 것이냐. 확률을 좀 높이는 게임이죠. 그러면 우리가 매수로 갔을 때 확률이 이게 더 높죠. 4분의 1 확률이 더 높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뒤에도 보자는 얘기예요. 네. 자, 뒤에도 보시면 여기도 동일합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원웨이라는 걸 당신이 또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아까 60일 이평선 제가 분명히 팁을 드렸어요. 자, 60일 이평선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여기서 지지를 하고 있구나. 올라간다고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모든 것들이 우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원회의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242평선까지. 이게 바로 원회의장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5일하고 20일 이평선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242평선까지는 확인하시고 걔가 우상향을 하는지 지금 원회의장 매수장이니까 매도할 때는 우하향을 하는지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정확히 우리가 손실을 안 본다는 얘기죠. 그죠? 자, 시간 강세는 키포인트 한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또 우리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크루드 오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들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루드 오일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가면서 7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골드 그리고 S&P 500, 나스닥 그리고 파운드와 유로 FX까지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이은 지표 발표 이후에 고용 둔화의 무게가 실리면서 상승 추세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0.57% 상승하면서 15,99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 오히려 음봉을 출현하면서 더욱더 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시 30분경에는 16,037포인트까지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밀려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개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파란불을 보여주면서 낙폭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2.38% 밀리면서 70.62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최저점인 70.55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 개장 이후에도 역시나 계속해서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하락권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펙 플러스 회의 실망 매물의 수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70달러까지 밀려있는 모습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65% 오르면서 2,049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23시 27분경에 최고점이 2,050달러까지 올라가 주기는 했지만 이내 이 상승분을 다시 바로 반납을 하면서 다시금 2,049달러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장 직후에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좀 윗꼬리가 긴 양봉을 또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는 힘까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금 같은 경우 어떤 방향에서 체크해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 0.12%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0802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 직전인 23시 27분경에 1.08095까지 올라가 주기는 했지만 개장 직후에 바로 음봉을 4번 출현을 해주면서 지금은 1.08030달러까지 밀려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흐름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 이후의 흐름 살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개장 이후에 나스닥은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대로 그 상황이 유효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020 정도, 그죠? 거기서 저항을 받으면 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이상 빠졌네요, 그죠? 지금 이제 또 엄청난 장대음봉이 나왔는데 아까 이제 나스닥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이죠. 졸트랑 상황이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상황이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결국에 이게 또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그 시청자 매매하시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6,020에서 매도로 들어가신 분들은 상당히 오늘 좋은 결과를 분명히 얻었을 거고요. 근데 어차피 1,000명 말 들어보니까 내려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또 매도로 들어가기 또 애매한 자리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또 튀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이거를 보시는 거는 나머지 두 가지 지수를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다우하고 S&P로도 같이 확인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요. 거기다 이제 아까 이 빅스까지도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럼 오늘 역으로 따져서
자, 지금 이제 오늘 그저 ADP를 잘못 해석한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안 좋게 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역발상적으로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정확히 맞아 떨어져서 제 말씀대로 오늘 들으시면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아까 여기 방송 전에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시청자 오늘 좋은 또 저녁을 깔끔한 저녁을 보내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항상 방송하면 항상 불안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해도 나와서 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대신 오늘 상당히 변동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 먹더라도 수익을 내더라도 좀 짧게 저 수익을 가져가실 것을 제가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계신 분들 정말 뿌듯한 또 수익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나도 이러한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나는 해외 선물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산타랠리 기대감과 함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연말의 시장 흐름들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바로 내일 2번의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마스터님 다시 한번 우리 산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내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해드릴 이야기 잠깐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뭐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안개 속 형국이죠. 정말 산타랠리가 오기는 오는 거야. 뭐 이 뉴스를 통해서 듣는 거하고 1000명한테 듣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어떤 근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산타랠리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 땐 그런 논리를 적나라하게 해석을 해서 내일 오전 방송 또 저녁 방송이 있습니다. 오전에 또 시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저녁에도 시간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말에까지 쭉 어떤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안정되게 가져갈 수 있게 제가 깔끔하게 또 스마트하게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오전과 오후 2번에 걸쳐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근거에 빗받쳐서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혹은 어디쯤 왔을지 우리의 시장 지금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게 되신다면 어디서도 이렇게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 강의를 만나볼 수가 없었지만 이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1000명 마스터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상 강의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혼자서 많이 답답했다 혹은 시작하고 싶었지만 어디서 이 방법을 찾아야 될지 몰라서 찾지 못하고 시도조차 못했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입장을 해주셔서 그 강의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뜨는데요. 이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신다면 내일 이어지게 될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보실 수가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 링크까지 받아가 보시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0명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고 입장 코드 저희가 보내드릴 링크에 입력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를 계속해서 오늘의 핵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고용 둔화 지표가 나왔지만 기대보다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폭이 클 예정이기 때문에 다우와 S&P 500 그리고 빅스 지수 확인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하다라고 잡아봤고요. 개장 이후에 16,024포인트 단기 매도 그리고 40틱 익절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오일입니다. 현재 유가 하락에 영향을 주는 재료가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 강세고요. 두 번째는 사우디 감산 기조에 저항하고 있는 오펙 플러스 회원국의 공급량. 세 번째는 무디스의 중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으로 인한 수요 감소까지 오늘 71.45달러 단기 매도 그리고 20에서 30틱 익절 전략 챙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미증시 개장 이후에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방향성 잡으면서 수익 내기가 훨씬 수월하다라고 챙겨봤고요. 오늘 2,050달러 저항 확인 후에 단기 매도 그리고 20에서 30틱 익절까지 담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세 줄로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1000명 마스터님 이제 보내드리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외 선물 신세계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